번이냐면 5번입니다. 1-5번. 자, 1-5번. 기본 문제 1-5번 봅시다. A, B, C, D, E라는 영역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A고 이쪽 부분이 D고 이쪽 부분이 E고 이쪽 부분이 B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네. 색깔 5가지 색이야. 5가지 색으로 여기 있는 영역을 구분 가능하도록 이제 채색을 하는데 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돼. 자 너무 많이 했었던 문제고 이제 얘는 종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종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웃한 색은 다르면 돼요.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입니다. 다른 색으로 이제 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제 첫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풀어봅시다. 자 분류하는 거예요. 자 분류를 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이웃한 영역의 색깔만 다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영역이 색깔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C랑 E가 서로 같을 때 C랑 E가 뭐가 다를 때 색깔이 다를 때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C랑 E랑 같은데 누구마저도 B랑 D랑 서로 얘마저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B랑 D랑 같은데 뭐랑? B랑 D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랬나요?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찾으면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B랑 E랑 같고 B랑 D랑 같으니까 자, B랑 D랑 같고 C랑 E랑 같으니까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결정되면 끝나는 거니까 5, 4, 3 오케이? 됐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까지 해야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더라. 5 뭐 이 B랑 이렇게 돼 있으면 5, 4, 3 하든 5, 4, 3 하든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5 그리고 그때마다 전부 다 각 경우들이 다 동일할 거니까 그 다음에 C랑 E랑 같은데 그럼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영역 B랑 D랑 다른 거야. 그러면 5, 4, 3 D는 C랑 A랑도 달라야 되지만 B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5, 4, 3입니다. 5, 4, 3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마찬가지 C랑 E랑도 동일하겠죠. C랑 E랑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는 영역만 이제 B랑 D랑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채색하는 방법 또한 동일할 겁니다. 5, 4, 3, 그 다음에 끝에 2가 되겠고 싹 다 달라야 되는 거니까 5, 4, 3, 그 다음에 2, 1이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참고로 이게 일일이 이렇게 적어가면서 분류하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 분류하는 상황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딱딱딱딱 안 떨어지거나 분류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수용도를 많이 배웁니다. 자, 수용도는 뭐가 핵심이냐? 생략이 핵심이에요. 뭐 한다? 수용도는 내가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생략해서 뭔가를 적어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구조 반복도 생각을 하셔야 돼. 두 가지를 유념하시고 수용도를 사용하면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수용도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잘 들어봅시다. 이제 채색 문제를 풀 때 이게 방법 1이에요. 방법 1인데 웬만한 이제 문제들을 보면 분류해서 문제 풀어도 되겠지만 속도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풉니다. 방법입니다. 속도가 얘가 압도적으로 좀 빨라요.
그래서 두 번째 봅시다.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잘 들어봐. 이게 이런 맥락이거든. 여기서 543을 하든 543을 하든 543을 하든 543을 하든 자 일단은 숫자의 곱으로 먼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숫자의 곱으로 543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래서 5, 4, 3을 먼저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근데 왜 2는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곱하기로 왜 연결될 수 있는데 나머지 경우가 전부 다 같다라는 게 뭐다? 생각이 들잖아. 여기 5가지 중에 하나? 그럼 얘 빼고 4가지 중에 하나? 맞죠? 얘 빼고 3가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2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온전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숫자의 곱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그 다음 부분부터는 자 어느 부분? 분류가 되는 지점. 분류가 필요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분류가 필요한 지점부터는 뭐로 처리해버린다? 수용도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곱이랑 수용도랑 동시에 이용해준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느냐? 수용도를 한다는 얘기는 직접 카운팅 한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녀석이 뭐야? A. 여기 올라올 수 있는 녀석이 B. 여기 올라올 수 있는 녀석이 C가 되겠죠. A, B, C라고 하시고 B에 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안에는 A, B, C뿐만 아니라 총 60가지의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 가지고 오고 거기에 그 사례의 수용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B의 영역의 색깔을 찾고 C의 영역을 색깔을 찾는데 A, B, C입니다. A, B, C입니다. 자 가볼게. 그러면 여기가 C가 왔어. C가 왔으면 A랑 C랑 달라야 되니까 B, D, E가 되겠죠. 여기가 B, D, E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수용도는 뭐다? 구조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생략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는데 잘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B가 왔었을 때 라는 녀석과 여기 B가 왔었을 때 여기 B가 왔었을 때 여기 D가 왔었을 때 E가 왔었을 때가 있을 텐데 자 여기에 만약에 B가 오게 되면 이쪽이랑 같은 색깔이고 D, E는 다른 색깔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예상을 하셔야 돼. 아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다라는 걸 복잡하더라도 예상을 충분히 하면서 가야 돼. 오케이? 그렇죠? 이해되세요? 나중에 돼서 지금 상황이 복잡해지면 자 왜? B, B 같은 거고 D랑 E는 다른 거니까 나중에 뭐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잖아. 왜? 만약에 여기에 B가 왔어. B가 오게 되면 남아있는 경우가 누가 되는데 C, D, E니까 C, D, E 적어도 되지만 제일 마지막에 적을 때는 어차피 내가 경우의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몇 가지? 3가지로 적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근데 여기 B, A, D가 오면 B가 아니라 D가 오면 3가지 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2가지 여기는 2가지가 되는 거라서 쭉 해서 여기 토탈 몇 가지가 됐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수용도를 이용해서 끄트머리에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동일해요. 목권에서 계산해주면 오케이? 동일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 뭐를 이용해서 지금 채색 문제가 있을 텐데 채색 문제는 수용도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각 유형마다 뭐 도구들이 다양하긴 하겠지만 도구들 캐봤자 뭐 수용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문제 풀면서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1-4번 한번 봅시다. 1-4번 자 1-4번이랑 그다음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1-4번 먼저 볼게요. 1-4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지금처럼 정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 뒤는 안 보이겠죠? 뒤는 안 보입니다. 뒤는 뭐 안 보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뒤는 뭐 안 보이겠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냥 그렸어요. 뒤나 앞이나 이제 뭐 구분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됐어?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쪽 부분에서도 길이 있을 거고, 길이 있을 거고, 여기도 길이가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갑니다. 자, 최단 거리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먼저 뭐예요? 상황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일일이 손으로 적기가 좀 그러니까 뭐부터 해줄 거냐면, 자, 여기에서 분류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 분류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자, 소소하게 어떻게 하는지 발이 소소하게 어떻게 하는지가, 자, 반드시 얘를 지나면서 여기는 이 부분을 지나면서는 가야 돼. 왜? 이쪽에서 약간 목 같은 역할 하잖아. 목을 지나야지 머리로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이야. 이쪽을 지나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쪽을 지나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 됐죠? 이해돼요? 이쪽을 지나는 경우, 여기 얘를 지나면서 가는 경우도 있겠고 여기 지나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이 두 가지가 전체 규모를, 전체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느냐? 아니죠. 이쪽을 지날 수도 있고 이쪽을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 한 거잖아. 일단은.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가보자고.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얘를 내가 편의상 P, Q, R, S라고 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A에서 P를 갖다가 P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면 되겠네. 잘했어? 잘했어요? 자, A에서 P를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지. 이해가 됐어? 두 가지인 거 알겠죠? A에서 P를 가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까지 납득하세요?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6가지인 거 알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돼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여기 보셔야 돼. 시끄러졌다. 여기서 이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인데? 일일이 다 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길. 자, 얘가 오른쪽 뭐라고 할까? 가로로 가는 길, 세로로 높이로 가는 길 이렇게 할까? 아씨, 뭐 하여튼 이상하게 하네. 그냥 이렇게 할게. 오가 높 이상한데. 일단은 오 한번, 가 한번, 높 한번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순서 있게 짜이는 수만큼 뭐가 생긴다? 경우의 수가 생길 거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가는 방법은 3팩토리얼입니다. 이까지 납득하시죠? 그랬어? 이해돼요? 이해돼요? 됐죠? 그 다음에 A에서 Q를 갖다가 그 다음에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가 되겠어요?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다? 3팩토리얼 곱하기 2다. 이거 납득하셔야 돼.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어요?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뭔데? 이런 부분이 생기죠. A에서 P를 갔다가 B에 가는 경우나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에 뭐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렸는데 빠짐없이 세리기는 했으나 중복이 된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중복이 된 상황이잖아. 어떻게 중복이 됐는데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뭐로? B로 가는 경우가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이해돼요? 이해가세요? A에서 P로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이해돼요? P에서 Q로 가는 방법 몇 가지인데? 한 가지. 그리고 Q에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하는데 결국 제일 끝에 있는 이 녀석은 빼야 된다는 얘기라고. 빼야지만 제대로 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A에서 그래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런 일들이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A에서 R을 지나가지고 B로 가는 경우 있어요. A에서 뭐를 S를 지나가지고 B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동일하게 뭐를 빼줘야 된다? 얘랑 얘랑 빠짐없이는 했는데 중복이 일어났죠. 중복이 있으니까 A에서 R로 갔다가 S로 갔다가 다시 B로 가는 방법을 빼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봅시다. 이거 얘들아 이거 한번 볼게. 여기서 이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세려도 되겠죠.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세려도 되겠지만 오른쪽으로 몇 번 가나요? 두 번이요. 위쪽으로 몇 번 가나요? 한 번이요. 결국에는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이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도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도 간다는 얘기야. 이까 됐어? 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인데?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면 된다. 오케이? 됐지? 기본인 거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 이해돼요? 그래서 5 위가 가야 되니까 4팩을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눠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뭘 해주면 된다? 내가 가야 될 게 6자리이니까 뭐로? 6C2라고 해줘도 돼요. 오케이? 6C2나 6C4로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바로 합시다. A에서 R로 가는 방법 한 가지, R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바로 세 가지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부터 S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거기에서 위로 S에서 B로 가는 건 최단거리니까 쭉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서 1 한 가지. A에서 R로 가고 R에서 S로 가고 S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여기도 동시에 있으니까 여기 한 가지. 그래서 빼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직접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직접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돼요? 직접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 전체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오케이? 전체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잘 보세요. 이제 잘 들어봐봐. 집을 하나 더 짓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자 방법입니다. 얘들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자 여기서 저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지난다? 이쪽 길은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길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PQRS T U를 썼잖아. XY로 갑시다. X를 지나서 가는 경우, Y를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계산량이 확 줄어들겠죠.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 오른쪽으로 가로로 몇 번 가야 돼? 가로로 2번 가야 됩니다. 가가 세 놈놈이죠. 서가 아니라 세 놈놈이야. 오케이? 가가 세 놈놈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를 가는 경우의 수는 얘들아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줘도 되겠지. 오케이? 됐어?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자, 이렇게 해도 된다. 전체에서 뭘 빼준다? 얘를 갖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오케이? 얘를 가는 경우를 빼주는데 센스 있게 쌤 그러면 또 똑같은 짓을 안 해. 얘들아 이거 알겠니? 이 지점에서 A에서 이 지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나 A에서 RS를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나 같은 경우인 거 알겠어요? 경우의 수가 같은 거 알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A에서 X를 지나가지고 B로 가는 경우 A에서 Y를 지나가지고 B로 가는 경우 A에서 Y로 X를 지나가지고 Y를 지나가지고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이 두 가지는 더하고요. 얘는 빼가지고 이 경우를 빼면 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이 경우의 수가 이 경우의 수로 같다라는 걸 납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얘랑 5가지라고 결국에는.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야. 얘랑 같다는 거 알겠어요? A에서 X 지나가지고 A에서 물론 얘들아 얼마나 피곤하겠어. 얼마나 피곤하겠어. 알아요.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니. 자, 한다. 괜찮으려 한다. 이제 한대 해도 되겠지? 저기 어디 보시느냐? 어디 가야 되냐? 30 아니지. 기본 문제 2-10번 봅시다. 기본 문제 2-10번. 지금 이제 이그샘플이 정말 다양한데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풀린다라는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해야 되고 그냥 다양한 경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 봅시다. 거기 보시면 2-10번 있어요. 자 2-10번이 있는데 요거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칸이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5칸이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딱 주어져 있고 여기 지어져 있네요. 탁하고 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은 비어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L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P라는 지점이 있는데 자 1번부터 봅시다.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감이 없는다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문제를 외운다. 그러니까 특히 막 너무 많이 외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푸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 말이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봐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최단 거리 가려 무조건 L 지나야 되는 거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A에서부터 B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얘기야. 최단 거리로 거리가 가장 가깝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L을 지날 수밖에 없고 L을 지나는 경우만 이 경우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L을 지난다라는 경우니까 자 여기서 이만큼 가는 경우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리고 나서 여기 도착하겠죠. 여기서 이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다? 6가지다. 지금쯤 되면 6가지 다라는 거 알겠어요? 6가지가 되겠죠. 왜? 4팩? 네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 2팩, 2팩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랑 똑같다? 4C랑 동일할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두 번째 보면 P를 지난대. P를 이렇게 지난대. 여기 지난대. 이것도 맞지. 이것도 너무하다. P를 지나면서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나면 되는 상황이라서 A에서 P를 지나고 P에서 B를 지나면 되는 거고 A에서 P로 지나는 방법 이제 바로 갑시다.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간다 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적을게. 6C2 납득하셔야 돼. 6C2입니다. 6C2인 거 알겠죠? 6C2입니다. 그냥 저렇게 적어도 되겠지. 이해돼요? 자,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L을 지날 수 없다라고 할 때 최단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L을 지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입니다. L을 지날 수 없다. 자, L을 제외하면서 최단 거리다. 자, 근데 얘도 좀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막 지금 이거를 일일이 내가 모든 경우의 수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문제 풀면서 우리가 조금 테크닉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자, 일단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케이스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내가 구해볼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전에 점 찍듯이 이 케이스 분류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케이스 분류를 할 텐데 어떻게 되느냐? P라는 점을 지나는 게 있고 여기 자 케이스 분류할 때 특히 최단 거리 할 때는 자 진행하는 방향의 대각선 방향입니다. 진행하는 방향의 서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반대 역방향으로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점을 찍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분류해서 싹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P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최단 거리니까 A에서 Q를 지나는 경우 그리고 B로 가는 경우 A에서 P를 지나고요. P를 지나고 B로 가는 경우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A에서 R을 지나면서 어디?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다다닥 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이해돼요? 다 됐지? 아, 너무 쉬워서 그렇지. 얼마나 쉽겠니? 우리 수학할 때 했잖아. 수학할 때 했으니까 뭐 이거 너무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잖아. Q, P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수학할 때 우리가 했으니까 자, 몇 가지야? 1 곱하기 62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A에서 R을 지나서 A에서 R을 지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1,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자, 6번 가야 되는데 한 번이 가는 경우를 먼저 하는 거야. 61.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61. 잘했어요? 6가지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다. 잘했어? 자, 오해하는 방법도 해봅시다. 우회하는 방법도 해볼게요. 우회하는 방법도 해볼게. 세 가지 방법 보여주고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보통 어느 수준까지 나오는지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이 유형은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우회하는 방법은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체 경우의 수야. 여기 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 자, 길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채가 아니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채워 넣는다는 얘기야. 길을 채워 넣습니다. 길을 채워 넣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부시사라고 해주면 되겠죠. 길 채워 넣고 자 전체에서 뭐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길을 채워 넣는데 이 길은 못 가죠. L이 지나가는 길을 못 가는 거잖아. 이렇게는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다 제외시켜 줘야 되니까 그 길을 제외시켜 주는 거야. 자, P, Q, R, S라고 둡시다. A에서 S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 S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가 있구나. 3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이쪽이니까 63 이거 됐죠? 3 63입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 보여주고 있어. 직접 하거나 오해하거나 세 번째입니다. 뭐가 있느냐? 이제 경로별 경우의 수를 누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경로별 경우의 수를 뭐한다? 누적시키는 방법이 하나하나씩 다 더해 나간다는 얘기야. 자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자 어찌 보면 이 파트가 알긴 알지만 실수가 정말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연습이 정말 많이 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야. 나중에 통계 가잖아. 통계 가면 요거만 어렵지 이해하는 게 힘들 뿐이지 통계에서는 거의 틀리는 경우가 잘 없어. 어디에서? 특히 경우의 수 아니면 경우의 수를 구해서 나오는 확률에서 많이 틀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야. 자 갑시다.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예요.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케이? 길이 없어요. 경로별 누적시켜서 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예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야. 물이 차듯이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야. 물이 하나하나씩 차듯이. 자, 여기 한 가지입니다. 여기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기 몇 가지죠? 쭉 가서 여기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이해돼요? 한 가지인 거 알겠어? 가는 방법의 수. 한 가지. 이해돼요? 가는 방법의 수. 한 가지. 이해되지? 얘는 몇 가지? 두 가지지. 두 가지. 자, 얘는 몇 가지야? 이까지 오는 총 방법의 수가 두 가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한 가지까지 합쳐서 세 가지가 되겠지. 오케이? 이게 귀찮아서 그렇지만 정말 얘는 안정적인 방법이니까 이게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얘가 안정적인 방법 몇 안 되는 안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한 가지야. 이게 몇 가지인데?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이게 몇 가지죠? 그대로 끌고 가서 세 가지죠. 몇 가지죠? 세 가지라 얘기하지 마. 오른쪽으로 세 가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오는 거 네 가지입니다. 오케이? 몇 가지죠? 여섯 가지죠. 몇 가지지? 아홉 가지입니다. 이까지 해되시죠? 다 됐어요? 자, 한 줄 더 올라가 봅시다. 여전히 한 가지고, 네 가지고, 일곱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력이 붙었을 테니까 11이고, 17이고, 숫자 좀 커지는데 26이고, 됐어요? 26이고, 자 올립시다. 1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12가 되고, 33이 되는 거고, 40이 되겠네요. 50이 되겠네요. 50이고 76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76가지가 만들어질 건데 왜 66가지지? 뭐야? 왜? 너무 잘못했나? 23 누구야? 누구야? 10도 하지 말라고 근데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조크 33 아니고 23. 여기 얼마야? 40이죠. 아이씨 얼마야? 66이야. 오케이? 됐죠? 66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제 경로별 누적하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라는 얘기
다 됐지? 넘어갑시다. 다 가르쳐 드렸고 유제 한번 봅시다. 자, 유제 엄청나게 많아요. 유제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27번까지 딱 다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뭐 이것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감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테니까 두 번째 내용까지 일단 얘기를 해드렸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기본 문제 1-2번 봅시다. 지금 이제 계속 공통적인 문제들끼리는 계속 같이 한번 해주고 있어. 조금 전에는 최단거리에 관련된 문제고, 입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입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최단거리 문제들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단거리 문제들까지 다 일단 풀었는데, 자 이제 약수입니다. 자 약수입니다. 약수고 뭐 필기를 그쪽에다가 하든 아니면 1-2 옆에 하든 전체적으로 뭐 제일 앞에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약수입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다 구할 수 있을 거니까, 됐지? 약수의 개수는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얘가 1이고요.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 약수 1 그리고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고 1, 5가 될 거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약수들은 하나씩 곱한다는 얘기잖아. 1이 나올 때마다 네 가지가 나올 때마다 한 가지 마다 두 가지니까 다 곱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될 텐데,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들도 조금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경우의 수 할 때 좀 사용될 테니까. 자 홀수인 약수. 홀수인 약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홀수인 약수들은 홀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두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된다. 오케이? 자 제곱수인 약수 봅시다. 제곱수인 약수는 제곱수들끼리 약수의 개수가 짝수인 것들끼리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왜? 2는 제곱수니까 2 곱하기 얼마? 1이니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자, 10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약수들 중에 10의 배수, 이런 것들 10의 배수, 5의 배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10의 배수다. 그러면 2가 적어도 한 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네 가지.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죠. 5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여기까지 해야 되죠? 자, 하나만 더. 약수의 총합입니다.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약수가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수가 다 만들어지면서 뭘 해주셔야 되는데 합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개식입니다. 난 그냥 이렇게 바로 떠올리거든. 전개식이네 라고 생각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1 더하기 5가 됩니다. 이거를 전개시키면 하나씩 곱해서 약수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더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개식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약수의 총곱입니다. 이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하는 거거든. 약수의 총곱입니다. 그러면 나는 약수의 총곱을 생각을 할 때 뭘 생각하느냐? 초등학교 때 우리 약수 어떻게 구하는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약수를 구한 그 경험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24의 약수를 구한다고 쳐. 24 곱하기 1이잖아. 또 뭐가 되니? 24 곱하기 1, 12 곱하기 2, 뭐 6 곱하기 4, 그 다음에 뭐 8 곱하기 3도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곱할 거니까 뭐가 만들어지는데 계속적으로 24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24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24로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약수의 총곱 이제 한번 보여봅시다. 자 약수의 총곱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기 자신의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잘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는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약수들을 싹 다 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간다는 얘기거든요. 두 개씩 간다는 얘기야. 자 가볼게요. 2의 3승 곱하기 24니까 3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8개가 되는데, 자 보자고.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4, 그 다음에 순서대로 12, 순서대로 그 다음에 8, 순서대로 6, 그 다음에 여기가 4, 3, 2, 1이라고 4, 3, 2, 1이라고 두고 이걸 거꾸로 곱하는 거야. 1, 2, 3, 4, 6, 8, 12, 24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얘도 24고 얘도 24고 얘도 2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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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24에 24라는 게 몇 번 생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생기게 되는데 8번 생기면 내가 원하는 곱이 몇 배? 2배? 더 아니지. 2번 더 곱한 거니까 뭐라고? 제곱배 더 된 거니까 여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고 이제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보시면은 약수의 총합,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2번만 좀 하고 2번만 조금 하고 다른 상황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2번만 조금 하고 다른 상황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그러면 결국에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뭔가 어떤 숫자의 곱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 어떠한 곱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얘가 20이니까 20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1 곱하기 20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도 있을 거고, 2 곱하기 얼마나 되니? 2 곱하기 5도 있을 거고, 4 곱하기 5도 있을 거고, 이러한 형태들로 조합이 이루어질 텐데, 자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A의 19승이 됐다는 얘기고 A 곱하기 B의 9승이 됐다는 얘기고, 얘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4승이 되었다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에 A의 3승 곱하기 B의 4승 형태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들 중에서 가장 이제 숫자가 작아질 녀석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거듭제곱 큰 데다가 작은 숫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A의 19승이거든요. 그럼 가장 크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면 되겠어요? 3 곱하기 2의 9승 형태가 가장 작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해주면 되겠어요?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4승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3의 3승 곱하기 2의 4승 형태로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가장 작은 건 어차피 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합시다. 뭘 해줄 거냐? 하나만 더 합시다. 외우고 있죠?
한 개만 더 하자고. 교란수 0, 1, 2, 9, 4, 4. 오케이? 0, 1, 2, 9, 4, 4고 뭐 저거 이상이 나올 리도 없고 앞으로 나올 뭐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른 건 없어요. 0, 1, 2, 9, 4, 4입니다. 그래서 0, 1, 2, 9, 4, 4가 그럼 도대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1대1 대응에서 특정 원소가 특정 원소로 가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대1 대응이 있어요. 만약 1, 2, 3이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자, 이 여기에서 함수 F가 있는데 1대1 대응 중에 자, 1이 A에 대응되지 않고 2가 C에 대응되지 않고 3이 B에 대응되지 않는 이러한 게 뭐다? 이렇게 되는 1대1 대응 중에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교란수가 3단계짜리 교란수니까 0, 1, 2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3단계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자, 가봅시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용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수용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수용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볼까요? 자. 뭘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A, B, C, D, E 다섯 사람이 있어요. 다섯 사람의 각각의 뭐라고 할까요? 책이 있어요. 각각의 책이 있어요. 각각의 책을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두고 얘를 D라고 두고 얘를 E라고 둡시다. 얘 책입니다. 책.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B가 A의 책을 갖고요. B가 A를 책을 갖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책을 자기 자신의 책을 갖지 않는데 자, 뭐를 책을 교환할 때 B가 A의 책을 갖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의 책을 갖지 않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풀어보세요. 어떻게 될지 몇 가지가 되겠는지 풀어봅시다. 이것만 하고 좀 쉽게 틀린 사람 쉬지 말고 라고 얘기하면 좀 할라나 참여 안 한 사람은 해봐 빨리 해봐봐. 이 정도까지 하면 뭐 교란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끝나는 거니까.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시 한번 봅시다. 012944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대상수가 1명 있을 때, 2명 있을 때, 3명 있을 때, 4명 있을 때, 5명 있을 때거든. 5명 있을 때니까.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A를 갖지 않고 B가 B를 갖지 않고 C가 C를 갖지 않고 D가 D를 갖지 않으려면 이게 몇 가지가 되느냐.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A가 A를 가질 수 없으니까 B인 경우 D, C인 경우 D인 경우를 나눠서 수용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나. 수용도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다? 생략한다 이 얘기야.
B가 왔든 C가 왔든 D가 왔든 어차피 상황만 다를 뿐 같은 구조다라는 게 예상이 드니까 얘도 별가지고 얘도 별가지고 얘도 별가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3 곱하기 별가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오케이? 3 곱하기 별가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만 파는 거야. 얘 안 하고요. 얘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A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D가 올 수 있으니까 BA 왔으면 DC가 되겠고 AC 왔으면 AD 올 수 있으니까 DA 올 수 있고 한 가지씩밖에 없겠죠. BD면 AC 올 수 있는데 AC는 되지만 CA는 겹치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가지다. 별이 3이니까 9가지인데 교란수 네 번째 단계에서는 9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매번 저걸 할 수는 없으니까 012944를 외운다라는 얘기고 그거의 응용 문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용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뭐 가볼게요. A, B, C, D, E가 있어요. B는 무조건 A의 책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B의 책을 누가 갖느냐잖아. 오케이? B의 책을 누가 갖느냐인데 자 경우가 딱 두 가지야. B의 책을 A가 갖는 경우도 있고 A가 갖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 이까지 돼요? 이해되죠? B의 책을 A가 갖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경우야? 자 이게 케이스 1입니다. 두 번째는 A가 갖는데 자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니들 수학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못 올라갔으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해야 돼. 그때 뭐 지금 그때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자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B라는 책을 A가 그냥 들 수도 있겠지만 B라는 책을 남아있는 책이 누가 있느냐 하면 몇 가지가 되는데 B 남았고 C 남았고 D 남았고 E 남았는데 A가 뭐를 B를 갖지 않고 C가 C를 갖지 않고 D가 D를 갖지 않고 E가 E를 갖지 않는 거니까 얘는 교란수 몇 번째? 네 번째다. 그래서 9가지. 이해되나요? 쌤 A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뭐를? 남아있는 개수들 중에 특정한 원소가 되지 않는 1대1 대응이면 다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특정한 원소 C가 되지 않고 D가 되지 않고 E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B만 남았는데 B가 되지 않는 경우 그게 몇 가지야? 교란수 세 번째야. 교란수 얘는 교란수 몇 번째 타입이야?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 1, 2, 9, 9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얘는 C가 되지 않고요. C가 되지 않고 색깔 가자. C가 되지 않고 D가 되지 않고 E가 되지 않는 경우니까 얘는 3단계잖아. 그러니까 0, 1, 2, 2예요. 두 가지예요. 쌤 이걸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속도 시간 안 줄일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속도 바로 줄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해야 돼? 전부터 수영도 그래야 돼. 가지치기 해야 된다. 오케이? 가지치기 해서 하셔도 충분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토탈 몇 가지다? 11가지가 나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좀 합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